예, 안녕하세요. 예,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재산세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재산세 그 개요부터 해갖고 어렵지 않습니다. 이번 시간은 어렵지 않고 재산세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재산세는 그 부과 기준은 매년 그 6월 1일 그 과세 기준입니다. 그 6월 1일 기준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. 그 실제 이제 소유자, 뭐 등기하고 있든 하여튼간 그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. 1인이 그 여러 개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각 인별로 합산이 되지만은 이거는 합산되지 않고 각각 주택별로 이렇게 부과가 되고요. 공유지분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분배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제 세금 이제 절세 부분에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쨌든 매도 쪽, 매수 쪽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서로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좀 이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.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월 달에 해서 뭐 잔금이 뭐 6월 1일이다. 그러면 실제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취득한 분 입장에서는 그때 내가 이거를 취득을 여태까지 소유는 안 했어도 그분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하여튼 매도나 매수할 때 이런 시기가 맞물려 있으면은 좀 관심 갖고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이거 절세 포인트고 특히 중요한 거는 재산세를 낸 분이 종부세에 해당이 되면은 이 산정 기준이 재산세를 항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. 종합부동산세는. 그래서 특히 종합부동산세 이거 과세 대상에 이거 제가 별도로 또 이거 다룰 거예요. 종부세에서 그 해당하는 분들은 그렇죠. 이제 이런 시기에 맞물려 있을 때는 한번 잘 검토가 필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재산세 이제 납부 의무자는 그 과세 기준일 그 현재 그 일단 사실상 그 소유자 뭐 등기 있으면 등기가 되든 하여튼 그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하게 되고요.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공유 재산일 때는 지분별로 이렇게 납부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 다 알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매매하고 이제 소유권 변동이 있는데도 이제 이게 뭐 매수한 분이 뭐 신고를 안 했든가 해갖고 그 불분명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이제 공부상 소유자로 한다고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상속할 때 이제 주된 상속자라는 게 나오는데 상속주택을 이제 상속받게 되면은 또 이렇게 거기 이제 주된 상속자 나중에 이제 양도세나 계산할 때 이제 그런 게 좀 내용이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주된 상속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속이 개시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. 여러 가지 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등기를 늦게 할 수가 있어요.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어쨌든 그 사실상 소유자가 이제 신고가 안 됐을 때는 그 주된 상속자한테 부과한다. 이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재산세 이제 납부는 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매년 이제 7월, 9월 이렇게 반반씩 나와요. 반반씩 나오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그 보통 상가나 건축물들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건축물분은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이렇게 부과가 되게 돼요. 그리고 제가 건축물, 토지 이 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다룰 겁니다.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16일에서 주택재산세입니다. 7월 30일일 경우에 그 반은 이때 내고 9월 16일이나 30일 때 이게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. 반은 이때 내게 되고요. 이제 그 건축물하고 토지는 왜냐면은 별도 합산 토지 또 종합 합산 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다루면은 또 이렇게 계속 복잡해지니까 제가 주택만 별도로 빼는 거예요. 참고로 건축물은 7월달에 나오고 토지는 상가 건물 같은 거 토지 재산세는 9월달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재산세도 제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부담 상한선 뭐 인상됐다는 뭐 얘기 좀 들으셨죠? 종합부동산세. 근데 재산세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.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재산세 일단 150%는 초과할 수 없다. 이 내용이고요.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주택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재산세는
공시지가 기준으로 만약에 3억 이하다 그러면 직전년도 105% 이상 넘어가도 이거 이내에서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. 6억 초과할 때는 직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거 계산해서 직전년도 재산세 나온 거 보고 직전년도보다 130%가 올해 넘어갔다 이러면 그래도 130%까지만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세부담 상한선에 대한 내용이고요. 그리고 재산세 이제 과세 표준은 또 과세 표준하고 이제 세율인데 제가 뒤에서 이제 세금 계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과세 표준은 공시지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도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. 이 60%입니다. 2019년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60%고요. 그리고 제가 일반 상가 이제 건축물 뭐 토지는 또 이렇게 뭐 토지 같은 게 별도 합산 토지 뭐 종합 합산 토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 계속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 계속 다루니까요.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이제 그 재산세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한번 이거 한번 쭉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쉽게 이제 접근이 되실 거고요. 일단 제가 이거 재산세를 일부러 9억 초과분으로 했어요. 왜냐면은 제가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뭐 2주택, 3주택 이렇게 다 이제 합산이 되잖아요. 근데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는 과세는 안 되는데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9억 초과분 종합부동산세 구할 때 같이 이제 참고하려고 제가 이거를 일단 한번 10억을 넣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일단 만약에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이다. 이거 나중에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. 3억도 넣어보시고 4억도 넣어보시고 이러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재산세, 그러니까 매기는 그 과세 표준 금액은 이 금액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줘요. 그러면 60% 곱하면 6억이 나오게 되고요. 여기서 6억이 나오면은 이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이 적용이 돼요. 과세 표준별로. 근데 여기 쭉 제가 써놨죠? 요건 한번 우리 청취자님 분께서 한번 사오고 본인 거 한번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. 기존의 고지서랑 맞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. 그렇게. 그럴 때 보면 여기 보면 3억 6천이잖아요. 그러면 과세표준이 3억이 초과했네? 0.4%. 0.4%가 적용됩니다. 그리고 그랬을 때 계산한 게 한 144만원 나오는데 여기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진공제라고 이걸 좀 제해주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당해년도 이렇게 재산세가 나오게 돼요. 그럼 이게 재산세인데 제가 이제 재산세도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일부러 한번 넣어본 거예요. 왜냐면 공시지가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.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. 근데 직전 연도에 내가 재산세를 150만원 냈다.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130%를 왜냐면은 왜 130%를 곱하면은 그 세부담 상한선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이 지금 10억이면 초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30%가 적용되는 거예요. 물론 좀 낮으면은 세부담 상한선이 좀 내려가는 거고. 그랬을 때 130% 곱하면은 195만원 되거든요. 직전 연도에 내가 이렇게 냈는데, 한번 지금 상한선, 어쨌든 미치죠. 근데 만약에 이걸 계산했을 때 200만원이 나왔다. 그래도 195만원을 낸다는 얘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렇게 하시면 되고, 재산세가 나왔을 때 요것만 내느냐? 아니라는 거죠. 항상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%. 제가 영상에 한번 해놨죠? 들어가고요. 그리고 도시지역분이라는 또 세금이 들어갑니다. 요거는 그 여기 재산세 과세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0.14%가 이제 적용돼요. 그러면 이제 요거는 거의 기본으로 다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. 따라다닌다면 보시면 되고,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 약간 차등이 있는데, 이건 제가 그냥 예제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, 요거는 그 도시지역 쪽에서는 좀 나올 거고, 각각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, 과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. 우리 그 고지서 날라온 거. 그러면 요런 게 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한번 거기에 과세 표준이 있어요. 그 고지서에 보면 그거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. 이렇게 이제 실제로 맞게 떨어지는지.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거의 다 맞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건 별도로 할 거고요.
그리고 제가 요런 거 지금 한번 제가 이거 영상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보신 분은 요런 거에 대해서 같이 그 일반 그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같이 해놨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예,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지금까지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.